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 선험적 감성론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선험적인 인식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적인 틀이라는 칸트의 혁명적인 통찰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다음 단계인 선험적 요소론 제2부, 선험적 논리학의 도입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감성론에 이어 우리의 또 다른 핵심적인 인식 능력인 오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며 칸트 철학의 중심 기둥 중 하나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험적 논리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분석론과 변증론이라는 두 개의 큰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오성의 한계를 탐구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도입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 전체적인 지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칸트가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지식이 두 가지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근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역할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첫째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감성입니다. 감성은 대상을 수용하는 능력, 즉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적인 인상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대상을 주어지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직관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앞에 붉은 사과를 볼 때 붉은색, 둥근 모양, 매끄러운 텍스처 등 감각적인 정보들이 우리의 감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성은 수동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오성입니다. 오성은 감성과는 반대로 주어진 대상을 사유하여 개념을 산출하는 능력, 즉 자발성입니다. 오성은 감성으로부터 주어진 감각의 다양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이해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오성은 대상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붉은색, 둥근 모양, 매끄러운 텍스처 등이 감각 정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묶어서 사과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오성의 역할입니다. 오성은 이처럼 감성으로부터 받은 직관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여 개념을 형성합니다. 칸트는 이 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말은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는 것은 오성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을 만들어내려 해도 감성으로부터 아무런 감각적 재료, 즉 내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유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빈 그릇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감각적 내용이 없는 사유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존재에 대해 아무리 정교한 이론을 펼쳐도 현실 세계에서 그 존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이론은 공허할 뿐입니다. 반대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는 것은 감성이 아무리 많은 감각적인 인상, 즉 직관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오성이 그것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직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많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연결할 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혼란스러운 감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된 글자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자라는 시각적 직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글자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무의미한 선들의 집합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참된 인식이 성립하려면 이 두 가지 능력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성과 오성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작동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야만 팀이 승리할 수 있듯이 감성과 오성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두 능력을 면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각자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우리의 인식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성의 영역에서 오성의 규칙을 적용하려 하거나 오성의 영역에서 감성의 한계를 무시하려 한다면 우리는 지식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성의 규칙을 다루는 학문인 논리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탐구할 선험적 논리학이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의 규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이 논리학은 감성의 규칙을 다루는 심리학,
즉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선험적 감성론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감성론이 우리의 감각과 직관의 선험적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다루었다면 논리학은 오성의 사고방식과 개념의 형성에 관련된 규칙들을 탐구합니다. 칸트는 논리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일반 논리학입니다. 일반 논리학은 모든 지식의 내용에서 추상하여 사고의 형식만을 다룹니다. 이것은 마치 문법이 단어의 의미다. 문장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문장을 올바르게 구성하는 형식적인 규칙만을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법은 주어는 명사여야 한다는 규칙을 제시하지만 그 주어가 사과인지 사람인지는 문법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일반 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이 사고가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진행되기 위한 보편적인 규칙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3단 논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형식적으로 올바른 추론 방식입니다. 일반 논리학은 이러한 사고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다루며 모든 대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오성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사고의 공통된 틀을 제공합니다. 둘째, 선험적 논리학입니다. 일반 논리학과 달리 이 선험적 논리학은 지식의 내용 전부에서 추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히 순수하게 선험적인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지식이 대상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탐구합니다. 여기서 선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선험적 지식이 선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지식이 어떻게 순수 선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즉 지식의 가능성에 관련된 지식만이 선험적이라고 칸트는 규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험적 논리학은 단순히 사고의 형식적인 규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성이 어떻게 선험적으로, 즉 경험에 앞서 대상을 인식하고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험적인 개념들이 실제로 경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오성 안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며 이 개념을 통해 우리가 경험 세계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선험적 논리학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면 데인다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손을 대는 것과 데이는 것이라는 두 사건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넘어 손을 댄 것이 원인이고 데인 것이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개념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선험적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보다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순수 이성이 대상을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험적 논리학이 다시 어떻게 두 개의 주요 분과로 나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은 크게 선험적 분석론과 선험적 변증론이라는 두 개의 주요 분과로 나뉩니다. 이 두 분과는 오성의 정당한 사용과 오용을 각각 다루며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진리를 구성하고 또 어떻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선험적 분석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험적 분석론의 성격은 오성이 제공하는 순수 지식의 요소들을 해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부란 오성의 구조와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의사가 인체의 각 장기를 해부하여 그 기능을 파악하듯이 칸트는 오성의 능력을 해부하여 그 구성 요소들을 밝혀냅니다. 이 분석론은 대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도 대상을 사유할 수 있게 하는 원칙들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오성의 선험적인 틀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과를 볼 때 그것이 하나의 사과이고 둥근 모양이며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오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론은 이러한 오성의 순수한 개념들, 즉 범주들을 탐구합니다. 이 범주들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마치 언어의 문법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둘째, 선험적 분석론의 역할은 진리의 논리학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이 분석론이 제시하는 규칙 내에서만 지식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주장할 때 그 지식이 오성의 선험적 규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 없는 결과를 주장한다면 이는 오성의 근본적인 원칙인 인과율에 모순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지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지식이 이 규칙에 모순된다면 그것은 대상과의 관계, 즉 내용을 잃고 모든 진리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석론은 이처럼 우리의 지식이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분석론이 밝혀내는 오성의 선험적 원칙들 덕분이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셋째, 선험적 분석론은 다시 개념들의 분석론과 원칙들의 분석론이라는 두 권으로 구성됩니다. 개념들의 분석론에서는 오성의 순수한 개념들, 즉 범주들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 범주들은 우리가 모든 경험 대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틀입니다. 예를 들어 양, 질관계, 양상 등의 범주들이 있습니다. 원칙들의 분석론에서는 이러한 범주들이 어떻게 경험 대상에 적용되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형성하는지,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는 원칙들을 다룹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 어떻게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선험적 변증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험적 변증론의 성격은 순수 오성 개념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 즉 초월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변증론적 환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상이란 우리의 이성이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상을 탐구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혼의 불멸성, 우주의 시작과 끝, 신의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논리적인 모순이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변증론적 환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 속의 상을 실제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성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대상을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험적 변증론의 역할은 분석론이 오성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규범이라면 변증론은 오성의 오용을 비판하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분석론이 오성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준다면 변증론은 오성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오성의 순수하고 단지 형식적인 원칙들을 마치 대상 일반에 대한 실질적인 원칙인 것처럼 사용하여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오류가 발생하며 변증론은 이러한 오류를 폭로하는 비판 역할을 합니다. 즉 변증론은 이성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발생하는 잘못된 추론과 환상을 드러내어 이성이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변증론을 통해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없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발생하는 독단적인 주장을 비판하고 오직 경험 가능한 세계 내에서만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 이성 비판의 선험적 논리학 도입부를 통해 감성과 오성의 역할, 그리고 일반 논리학과 구별되는 선험적 논리학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선험적 논리학이 오성의 올바른 사용을 탐구하는 분석론과 오성의 오용을 비판하는 변증론으로 나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험적 분석론의 첫 번째 부분인 개념들의 분석론으로 들어가 오성의 순수한 개념들, 즉 칸트가 말하는 범주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